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강남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라메종의 주방은 늘 완벽을 추구했다. 25의 젊은 나이로 부주방장이 된 강민우는 칼날 같은 긴장감으로 이 공간을 지배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완벽하게 정렬된 칼과 도구들은 마치 군대의 열병식을 연상케 했다. 그의 젊은 나이가 주방에서 약점이 될까 두려워했던 민우는 더욱 강한 카리스마로 주방을 장악했다. 주방 보조들은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에 때론 질려했지만 그의 실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VIP 예약 현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23 테이블에 예약이 잡혀 있었고 그 중에는 VIP 손님도 있었다. 민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방을 둘러보며 완벽한 서비스를 준비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주방 보조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들은 민우의 완벽주의가 때로는 과하다고 느꼈지만 그 덕분에 레스토랑의 평판이 날로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저녁 서비스가 한창이던 그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레스토랑을 찾아왔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노인의 모습은 미슐랭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다. 프론트에서 프라이빗 다이닝 룸을 요청하는 노인의 모습을 본 민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의 고급스러운 요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손님이었다. 민우는 예약 확인을 핑계로 노인을 돌려보내려 했다. 비록 겉으로는 공손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는 명백한 거만함이 묻어났다. 노인이 구겨진 종이를 꺼내며 예약 확인을 하려 했지만 민우는 그것조차 보려 하지 않았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손님의 수준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민우의 말이 레스토랑 로비에 차갑게 울렸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매니저 박성준이 황급히 달려와 노인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제야 민우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의 노인은 다름 아닌 한식의 장인 김학수 선생이었다. 40년간 전통 발효 음식을 연구해온 그는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오늘 특별히 레스토랑을 방문한 VIP 손님이었다. 매니저는 이미 아침 브리핑에서 그의 방문을 공지했었지만 민우는 자신의 완벽한 요리 준비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민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조리대 위에 놓인 식재료들이 마치 그를 비난하는 것만 같았다.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은 혼란이 일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왔는지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민우는 김학수 선생의 룸 앞을 서성였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무례했던 행동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완벽한 요리를 만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결국 그는 사과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주방으로 돌아온 민우는 평소와 달리 침묵에 잠겼다. 그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날카로운 완벽주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자책과 후회가 그의 얼굴을 짓눌렀다.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된 것이다. 요리의 완성도만을 쫓던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전날 밤 자신의 무례했던 행동이 주방 전체에 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완벽한 요리를 만드는 실력자였지만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한없이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다. 매니저 박성준을 통해 김학수 선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되었다. 전라도 구례의 작은 마을에서 40년간 한식당을 운영해온 그는
특히 전통 발효 음식 연구에 일생을 바쳐왔다. 시골 장터 한켠의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곳을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의 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요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최근 넷플릭스는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한국의 맛을 지키는 수문장인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음식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앞다투어 그의 식당을 찾았고 세계적인 요리 학교에서는 그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학수 선생은 그런 명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작은 식당을 지켰다. 최근 그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여러 유명 레스토랑에 초청을 받고 있었다. 젊은 셰프들의 창의적인 요리를 맛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라 메종도 그를 특별 손님으로 모시기 위해 여러 차례 초청을 보냈고 마침내 성사된 이날의 방문이었다. 하지만 어제 민우는 그런 그를 문전박대하다시피 했다.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한 자신의 오만함이 이제야 온몸을 쓰라리게 했다. 민우는 김학수 선생의 다큐멘터리를 다시 찾아보았다. 낡은 목조 건물의 작은 주방에서 장인은 묵묵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내공이 느껴졌다.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되는 발효 음식을 다루는 그의 모습에서는 자연과 소통하는 장인의 해안이 엿보였다. 매일 새벽 직접 장을 보고 제철 식재료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간 한 분야를 파고든 학자와도 같았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의 철학이었다.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최신 조리기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는 음식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의 소박한 플레이팅은 음식이 가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요리에는 자연과 시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보며 민우는 자신의 요리관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그는 완벽한 기술과 화려한 플레이팅만을 추구해왔다. 식재료는 그저 자신의 기술을 뽐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손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진정한 만족보다는 미슐랭의 평가만을 신경 썼다. 그러나 김학수 선생의 요리는 달랐다. 그의 요리는 사람과 소통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자신이 쌓아온 요리의 기술은 분명 훌륭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의 완성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어야 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다음 날 민우는 용기를 내어 김학수 선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그에게서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배우고 싶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완벽주의 대신 따뜻한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이른 아침, 김학수 선생의 식당이 있는 구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꼬박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골 장터 끝자락의 작은 한옥이었다. 민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서울의 복잡한 향기 대신 아침 이슬과 장터의 소박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한옥 앞에 서서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준비해온 사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다. 김학수 선생이었다. 그는 마치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모양이었다. 그의 손에는 신선한 채소들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다. 그날의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오만했던 태도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김학수 선생은 말없이 민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한 달만 자신의 식당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알고 보니 김학수 선생은 이미 민우의 요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요리 전문 잡지와 방송을 통해 젊은 천재 셰프로 불리는 민우의 요리를 관심 있게 지켜봐왔다고 했다.
특히 민우가 얼마 전 요리 전문 채널에서 선보인 프렌치 퓨전 요리의 섬세한 칼질과 플레이팅 기술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요리에서 무언가 부족함도 느꼈다고 했다. 완벽한 기술 뒤에 가려진 차가움, 사람의 온기가 없는 요리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 그날 민우의 행동을 보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 민우는 망설였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이 시골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김학수 선생의 따뜻한 미소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권위나 명성이 아닌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내공이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선 민우는 자신이 알던 주방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다. 최신식 주방 기구도 화려한 장비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나무 도마와 장독대, 숨쉬듯 발효가 진행되는 항아리들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그 공간에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김학수 선생은 민우에게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장터에서 재료를 고르는 일이었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일은 생각보다 깊이가 있었다. 김학수 선생은 민우에게 재료 하나하나와 대화하라고 했다. 시금치 잎사귀의 결을 만지며 그것이 자란 땅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다. 무의 단단함을 느끼며 농부의 정성을 헤아리라고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화려한 주방에서 완벽한 플레이팅만을 고민하던 민우에게 이런 식의 재료 선별은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재료를 고르는 일이 단순한 품질 체크가 아닌 자연과의 대화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다. 장터의 상인들은 처음에 민우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젊은 요리사가 김학수 선생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낯설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민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재료를 고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갔다. 식당으로 돌아와 민우는 선생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군더더기가 없었다. 화려한 기술을 부리지 않아도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재료를 다루는 그의 손길에는 4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날이 저물어갈 무렵 민우는 자신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미슐랭의 별도, 화려한 찬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 대신 음식의 본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요리의 의미가 있었다. 이제 막 그 의미를 배우기 시작한 민우의 가슴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아침 5시, 구례의 하늘은 서울과 달랐다. 민우는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이른 새벽에 구례로 내려와 김학수 선생과 함께 시장을 돌았다. 그리고 그날 하루의 식사 준비를 도왔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식당 문을 닫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김학수 선생의 장보기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매일 같은 상인에게 가더라도 그날의 채소와 과일을 하나하나 살피고 만져보았다. 물을 들어 무게를 가늠하고 배추잎을 넘기며 향을 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농사, 가족 이야기가 오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담이라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재료가 자라온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었음을 민우는 뒤늦게 깨달았다. 주방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었다. 김학수 선생의 요리는 느렸다. 한 그릇에 국을 끓이는 데에도 한나절이 걸렸다. 육수를 우리고 채소를 썰고 양념을 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 속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흐름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발효 음식을 다루는 선생의 모습은 경이로웠다. 장독대에 늘어선 항아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선생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아리들을 살폈다. 뚜껑을 열어 향을 맡고 발효의 정도를 확인했다. 된장, 간장, 고추장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담그어 서로 다른 숙성 단계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한마을 같았다.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랐다.
김학수 선생은 주방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틈틈이 객석으로 나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취향을 파악했다. 때로는 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음식의 간을 조절하기도 했다.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람과 상황에 맞추어 변주되는 살아있는 음악과도 같았다. 어느 날 민우는 한 손님의 표정에서 깊은 감동을 발견했다. 그것은 라 메종에서는 본 적 없는 종류의 만족감이었다. 화려한 플레이팅에 대한 감탄이나 새로운 맛의 조합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더 깊고 따뜻한 감동이었다. 발효 음식을 배우는 과정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선생은 장을 담글 때마다 민우에게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그것을 발효시켜 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하나의 철학이었다. 시간과 기다림,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점차 민우의 손놀림도 변화했다. 더 이상 칼질의 속도나 완벽한 모양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재료가 가진 본연의 형태와 맛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물을 써는 그의 칼질은 이전보다 느려졌지만 오히려 더 정확하고 섬세해졌다. 재료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저녁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김학수 선생은 민우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다. 그때마다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이야기를 넘어섰다.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요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민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지나갔다. 민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다. 화려한 주방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노동이었다. 장작을 패고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고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에서 오는 편안함이었다. 마지막 날, 김학수 선생은 민우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다. 그날 하루의 모든 요리를 민우 혼자서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장보기부터 손님상 차리기까지 온전히 그의 책임이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새벽 장터로 향했다. 한 달 전에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장터의 상인들은 이제 민우를 반갑게 맞았다. 그들은 민우가 고른 재료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무 하나를 고르는데도 농부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가 함께였다. 민우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주방으로 돌아와 민우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한 달 전과 확연히 달랐다. 여전히 정확하고 숙련된 기술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가짐이 변화했다. 재료를 썰고 볶고 삶는 모든 과정에서 그는 음식과 대화를 나누었다. 된장찌개에 간을 맞출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그의 마음은 온전히 음식과 함께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민우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피곤해 보이는 회사원에게는 좀 더 진한 된장찌개를, 몸이 허약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더 부드러운 나물을 내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난 뒤 김학수 선생이 민우를 불렀다. 선생의 눈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민우의 요리가 이제 사람의 온기를 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완벽한 맛이나 모양을 넘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칭찬이었다. 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배운 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었다. 그동안의 오만함이 부끄러웠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 깊이 퍼져나갔다. 라메종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민우는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둘러보았다. 달빛 아래 늘어선 항아리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좋은 음식은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장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인의 길이었다. 마지막으로 김학수 선생과 마주 앉았을 때 민우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한 달 전 오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제자의 성장을 지켜본 스승의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라메종으로 돌아온 민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민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의심스러워했다. 일부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통제가 아닐까 경계했고, 몇몇은 아예 퇴사를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먼저 가장 오래 함께 일한 수석 셰프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를 통해 다른 주방 직원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방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배우는 문화가 자리 잡히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다. 하지만 민우는 예전과 달랐다. 먼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지난날 오만했던 태도를 사과했고, 앞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주방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민우의 진심을 알아차렸다. 주방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메뉴도 변화시켰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기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민우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늘렸고 식재료가 자라난 농장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다. 농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 좋은 재료를 찾아다녔다. 주방에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더 이상 완벽한 실수 없는 요리만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겼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주방 보조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손님들은 그 변화를 즉시 알아챘다. 여전히 완벽한 맛과 모양을 자랑하는 요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달랐다. 접시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정성과 배려가 담긴 이야기였다. 손님들은 그저 배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오기 시작했다. 변화는 곧 성과로 이어졌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라메종은 꾸준히 변화했고 마침내 올해의 미슐랭 가이드에서 3스타를 받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현대적 기술과 전통의 정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요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우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진정한 기쁨은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에서 왔다. 시상식장에서 민우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김학수 선생이었다. 선생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 자네는 진정한 요리인이 되었구나. 그 말에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3스타를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 이제 민우는 매달 한 번씩 구례의 작은 식당을 찾는다. 장독대 앞에 앉아 김학수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긴다. 때로는 젊은 요리사들을 데려와 선생의 철학을 전하기도 한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법, 음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가르친다. 라메종은 이제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다. 그곳은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되었다. 주방에서는 더 이상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따뜻한 배려가 흐른다. 민우는 이제 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수식어나 별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라메종과 구례의 작은 한식당은 너무나도 다르다. 하지만 그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정성과 배려의 마음만큼은 똑같다. 그것이 바로 김학수 선생이 민우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요리의 의미였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